안녕하십니까, 대구 상가맨입니다. 편의점 계약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편의점 계약을 잘 쓰는 것도 잘 쓰는 거지만 1년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 계약을 대구에서는 제가 대구 상가맨이 제일 많이 하고 있을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대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쇼킹한 일로 받아들여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가 끝나는 상태에서 양도인이 건물주에게 보고를 다 했고, 이렇게 해서 며칠 날짜에 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건물주가 양수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을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얼굴을 보게 되었대요. 양수인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도 쓰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주 얼굴 보러 가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갔답니다. 슬리퍼 신고 조금 편안하게 갔겠죠. 이제 이 건물주 같은 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느끼셨는데, 그때까지는 상황이 괜찮았었어요. 괜찮았고, 그 후에 그 만나고 간 뒤에 이 새롭게 들어갈 양수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저녁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도 쓰기 전에 관리비에 대해서 통보하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전화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들어가실 분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가 이제 얼마 나온다고 이제 건물주 통보했기 때문에 한 양수인께서 관리비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약 쓰기 전에 서로 좀 실수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새 계약 쓸 때 아니면 이제 권리계약 쓸 때 이제 다 들었을 부분인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굳이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물주분께서 어떻게 세입자를 받아들였나 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뭐 갱신권까지 10년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분 사장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귀찮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셨는갑더라고요. 계약 당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쓰기로 한 날 전에 통보가 왔어요. 어디로? 편의점 본사로. 나는 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하겠다 하면은 그냥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임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임대차 계약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 양도인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써준다 했기 때문에 그날 만나서 임대차 계약 쓰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본사 직원도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양도인은 그러면 본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빨리 담배포 폐업과 이제 매장 폐업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담배포 폐업까지 다 해버린 상태였어요. 임대차 계약 쓰기 전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죠. 맞죠? 임대차는 거절됐기 때문에 권리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쓰는 줄 알고 폐업 신고를 하고, 기존은 이제 C사 편의점에서 S사 편의점으로 읍변하는 매장이었다 보니 C사 편의점을 통해서 폐업 정리를 다 해버린 날 담배포 폐업 신고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분께서는 지금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은 권리는 남아있지만 실적으로 지금 담배포 폐업까지 신청해버리고 간판까지 내려버린 상태에서 붕 떠버리잖아요. 맞죠? 건물주 한 분 때문에. 물론 세입자가 건물주를 끌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양도인에게 권리계약한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며, 자기 입으로 며칠날 임대차 계약까지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권리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권리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본사 가맹계약이 안 되었을 시, 임대차 계약이 안 되었을 시, 담배권 취득이 불가능해졌을 시, 이렇게 이제 계약 해지 사유를 넣어드렸는데,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계약서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권리 양도인께서 원체 많은 피해를 보시다 보니, 이분께서는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C사 간판도 내렸으므로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담배포도 이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이분께서는 어떻게 다른 점주를 찾지 않으면 그 S사 편의점을 자기가 안고 가야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한 분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또 자기가 들어가서 담배권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이건 해도 너무하다. 간판 내린 매장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맞죠?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할 물건이 아니라 본사에서 의뢰가 와서 손님을 소개한 매장인데, 내용도 참 좋았어요. 내용도 참 좋았는데 본사에서 너무 서둘러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양수인, 양도인
간에 권리계약도 중요하지만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건물주가 이제 왜 그런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조신하게 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월세가 1.5에서 2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감안하고 이 양수인은 임대차를 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건물주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도인이 피해보는 그까지 알고 있으면서 임대차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사소한 일 때문에 임대차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부동산 대표님께서는 계약 해지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깔끔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양도인한테 이거는 건물주가 임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님도 좀 알아보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송을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착해요. 그런 팁까지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권리계약서 쓴 금액 갖고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제 실수죠. 제 실수죠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계약금 이제 받으신 것도 이제 돌려드리고 깔끔하게 돌려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건물주 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월세,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월세 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한번 느끼고 보셔야 됩니다. 건물주들은 물론 돈이 정말 썩어 나자빠져 갖고 나 이 월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면 세입자, 그 자기 이제까지 돈 벌게 해준 세입자 생각은 좀 해주셔야죠. 저녁에 문자, 장문에 문자 보내서 월세 깎아달라,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항목이 어떤 건지 사소하게 물어본 그 한마디 때문에 임대를 거절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고요. 건물주분 얼굴도 한 뵙고 싶은데 뵐 수가 없어요. 왜? 전화도 잘 안 받는 사람인데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제가 도리어 화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잘 내용은 잘 정리가 되었고, 양도인께서는 일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하여튼 우리가 폐점 계약은 항상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월세에 대한 인상 부분과 확실한 임대차 계약 도장 찍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 폐점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폐점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들어갈 새로운 세입자 간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일이 발생되면 그걸 내가 다 메꾸라 시키든지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집니다. 선뜻 움직이시면 건물주분들은 언제든지 월세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건물주분들은 물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전에 다 확인하셨겠지만 계약 당일날 가서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 월세 인상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이 정해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주면 참 좋은데 그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많이 일을 봐드리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S사 본사에서 권리계약을 제외하고는 S사 본사에서 그 외로 다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참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손님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손님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분은 계약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없이 임대차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그 계약을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양서인분 와이프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쓰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갈 이유가 있겠나.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건물주가 세입자를 거부하는데 어떤 세입자가 기분 좋아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건물주분도 진짜 세입자분들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주 개인 기분만으로 이 세입자의 재산을 피해보게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뭐 제 바람은 빨리 요 기존의 양도인분 조금 미숙하게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됐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 계약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계약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권리계약을 작성할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쓰든 개인 간에 쓰든 권리계약서에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그리고 본사와의 가맹계약, 그리고 담배권,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담배포 같은 경우에는 담배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담배권 때문에 저는 편의점이 이제 로또나 뭐 복권도 중요하지만 담배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담배권만 잘 취득하시면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도양수로 들어갔었을 때는 편의점 양도양수 하실 때 매출과 정상금 다 보고 계약하시는 거잖아, 맞죠? 예, 그럼 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담배권만 잘 갖고 오시면 크게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제일
제일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게 편의점 업종이잖아요. 뉴스와 뭐 신문기사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 편의점 부분인데 대학교 상권 이런 데는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오피스 상권이나. 그러나 이제 우리 원룸단지 주변에 그리고 이제 빌라촌 그리고 이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그 위주로 이제 편의점 양도양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뭐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계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편의점 계약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뭐 내놓으신 분 잘 없으시고요. 다시 매매하시죠라고 제가 물어봐도 매매를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만하게 나오는 수익이 조금 유동적이지만 고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매물들이 종이 잘 없어요. 편의점 계약을 잘하는 방법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권리계약서 쓸 때 세 가지 부분 그리고 권리계약서 쓸 때 월세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는지 그건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월세 우리 보통 이제 5년 영업 보장에 2년 재계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년 뒤에 이제 그 월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구두상 그냥 협의로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계약서 쓸 때 그 얘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건물주 입장이야 다 월세를 2년마다 올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도 있잖아요. 맞죠? 그 입장을 2년 뒤에 얘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올린다고 적어 놓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년 뒤에 이 부분 때문에 급이 나왔고 5% 그거 올라가는 거 아까워 장사하시면 안 되죠. 내가 장사 열려면 시원하게 5% 더 올려주시면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짚어드린 건 4개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본사에서 뭐 오픈하기 전에 뭐 교육 받으시면서 내용 부분 다 전달 받으실 테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뭐 의약품 관련해서는 본사에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서 어떻게 적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계약하고 난 뒤에 내가 담배거리 없는 매장을 내가 인수할 수는 없잖아. 맞죠? 예, 그건 잘 짚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본사 뭐 가맹 계약 쓸 때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고 나서 거의 한 14일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 임대차 계약도 작성하시고 보증보험이라든지 뭐 부동산 저당가 설정이라든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뭐 길급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뭐 작성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에서 이제 코드가 넘어오는데 근 한 45일 정도, 최대 45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빠르면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 이제 교육이 서울 본사 교육이라든지 집합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긴 한데 그 부분을 이제 기존 점주님한테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들으시면 다 보충이 될 것 같아요. 포스 기능을 숙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DP. 기존 이제 DP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뭐 손을 건드려서 뭔가 조금 이제 특별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뭐 좀 더 이쁜 가게 조금 달라진 가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레이아웃 잡아준 대로 가면은 제일 좋고요. 제가 봤을 때 편의점 운영하시면서 기본 매출이 나온다면 청소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 제가 이제 보통 편의점 가보면 애기 때문에 편의점을 자주 가는데 가보면은 이제 선반 같은데 아니면 우리 엔딩 매대 있죠. 카운터 앞에 밑에 인데 보면은 먼지가 쌓인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제가 뭐 애기한테 사탕을 사주고 싶고 뭐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거 잘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 안 되고 그 엔딩 매대도 중요하지만 생활용품 인데 있죠. 선반 밑에 먼지 많이 깔아앉거든요. 금 위주로 하고 우리 이제 전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보면 금 위주로 많이 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냉장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여름에는 날파리라든 모기 그리고 나방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은 먹을 걸 사가고 필요한 것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안 된 편의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오토 매장을 돌리다 보면 알바님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냥 채워넣기만 하고 청소를 안 합니다. 채워넣으면서 한번 닦고 채워넣게 되면 절대 먼지가 깔아앉을 일이 없죠. 그런 걸 조금 세세하게 터치해서 좀 관리하신다면 정말 쾌적한 편의점 그리고 누가 와도 정말 깨끗하다. 뭐 하나 골라도 깨끗하다 보니까 더 사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거 한번 겪은 건데 편의점에 이제 알바님들이 라면 국물을 이쪽에 이제 저희 개수대 있죠. 청소하라고 이제 만들어준 개수대. 그 안에다가 이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냉장고 있죠. 냉장고. 음료 냉장고나 이제 신성품 있는데 고속 냉장고 하수구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렸어요. 라면 찌꺼기가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제 쌓여버렸어요. 쌓이다 보니까 우와
날파리부터 시작해서 막 냄새 있잖아요. 냄새, 하수구 막힌 냄새. 편의점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수구 개수대 망을, 그 거름망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편의점 시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의점 시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제까지 계약을 해오면서 물건 개발을 하면서 쭉 쌓여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오픈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보통 이제 1판 얼마에, 월세 얼마에, 권리금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권리계약 쓸 때 권리계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신규 창업 있잖아요. 신규 창업. 편의점 신규 창업은 지원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저는 이제 손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매출 정보가 없으니까, 매출 정보와 이제 정상금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실적으로 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제가 이제 좀 불안하다 보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신규 매물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점포 개발도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손대는 그 양도양수만 하고 있다 보니 뭐 신규 찾으시는 분들은 보상을 통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규는 반댈세 이렇습니다. 신규는 반댈세.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 신규는 밀어주시고요. 창업자분들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양도양수 하세요. 편의점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망하지 않는 지름길. 양도양수는 그냥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만 그대로 받아서 유지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장사 안 해야죠. 양도양수가 어려운 업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어려운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오늘은 뭐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뭐 다음부터 제가 계속 물건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게요. 물건 정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서 제가 블로그에 이제 매물에 관련된 글을 올리다 보니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자, 카카오톡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 문의 주시는 대부분의 이제 그 내용들이 상세 내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자로 상세 내역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상세 내역을 보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저도 사장님 얼굴을 한번 보고, 창업자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조금의 이제 신뢰와 안면이 트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한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하는 직접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그렇게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삐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 업자 아니다, 난 이쪽 계통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둘째쳐놓고 저는 좀 안면이 있고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보고, 저는 제 휴대폰에 어떻게 저장을 해놓냐고 하면, 제가 성함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외모와 그리고 이제 그 찾고 계시는 포인트, 그리고 어떤 느낌, 제가 받은 느낌과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봐도 누군지 다 합니다. 저는 전화만 봐도 누군지 다 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합니다. 저는 한번 만나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 뭐 제가 커피 사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오면은 200원짜리 커피, 맛있는 카페라떼, 이번에 기계 새로 바꿨거든요. 카페라떼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십시오. 찾아와서 뭐 오부장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사무실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조금 신뢰를 얻어가시고, 저도 창업자분께 신뢰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도착하기 30분 전에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 있겠습니다. 항상 외근 나가면 멀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30분 전에만 얘기하시고 오시면 제가 따뜻한 시원한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재밌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성공 창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여러분 곁에 저를 두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구독은 필요 없습니다. 구독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진짜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희한하게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다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카메라만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영상을 봐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댓글도 써주시면, 제가 댓글은 지금 못 달고 있는데 댓글을 못 다는 이유가 쪽팔려서 저도 제 영상을 보지만 제가 유튜버들 많이 보잖아요. 유튜버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런 퀄리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죄송스러워서 제가 댓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지금 저도 이제 많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정보, 나은 말투, 나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상가민이었습니다.
가슴에 줘요.